이번에 모시기 직전에 아주 중요한 결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위원님. 거죠?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 드디어 이제 두 명으로 좁혀졌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한동훈과 김문수 두 사람으로 좁혀졌는데, 네네. 자 일단 이 질문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네. 예상하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한동훈 후보가 지금 두 명 안에 들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과반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약간의 어. 어떤 기대를 가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과반이 아니라면 두 사람 중에 누구냐였을 때 저는 홍준표가 더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김문수보다. 왜냐하면 네. 김문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김문수는 날 찍어주시면 한덕수가 됩니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적극적 투표 요인이 아니잖아요. 네네. 예를 들자면 한동훈은 적극적 투표 요인이 됩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한동훈으로 찍으면 한동훈이 되니까 네네. 한동훈으로 찍어줄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어떤 동기가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확실하게 김문수는 이번에 맹탕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맹탕이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말 7번 되풀이한 거 빼놓고 그렇죠. 김문수를 찍으면 어떤 세상이 온다. 네네. 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말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아픈 게 문제죠. 그렇죠. 한동훈을 네. 뽑으면 세대가 교체되고 시대가 교체되고 정체가 교체된다. 그렇죠. 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한동훈을 제가 뭐 위드훈이 그런 게 아니고 네네. 제가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하지만 김문수 찍으면 눈에 아프지도 않을 배반한 사람을 내가 그냥 제치고 올라왔다. 이거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홍준표도 사실 홍준표 후보도 이번에 내용은 없이 그냥 윽박 지르고 그냥 그런 어떤 네, 동네 모습만. 할아버지 지나가는 네. 젊은 사람들 그냥 야단치는 동네 할아버지 같긴 했지만 네네. 김문수와 홍준표를 놓고 봤을 때 김문수보다는 홍준표라는 정치인에 대한 매력 포인트. 네. 저 사람 원래 저래 하면서도 왜 뭐 그런 거잖아요. 왜 아주 싫은 것을 한 번씩 냄새 맡아볼 때 네. 발가락 냄새 같은 거 냄새 맡아볼 때 길티 플레저 같은 네네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뭐 묘한 매력이 있다라고 홍준표 후보한테 찍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김문수가 홍준표를 제쳤다. 이건 상당히 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을 마지막에 단일화시키려는 네. 그런 당내 그런 어떤 뭐랄까 여러 가지 어떤 움직임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그러면 종합해 보면은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가 유리할 거다라고 보셨던 이유는 또 홍준표 후보의 팬덤이 또 있기 때문에. 고정 팬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는 사실상 이번 경선에서 딱히 이제 보여주는 게 없었는데 네네. 사실상 한덕수 아바타, 그러니까 한덕수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김문수를 찍었다. 약간 이런 어떤 세력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 홍준표가 패배했다. 이렇게 좀 분석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팬덤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 후보 중에 팬덤은 한동훈 후보가 확실하게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뭐 홍카콜라 운운하면서 어느 홍카콜라. 정도의 2030의 팬덤이 있는데 네네. 김문수라는 정치인에게 팬덤이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지금 김문수 나름대로의 차별화된 컨텐츠가 없었고 마지막으로 김문수에게는 세력이 없었다. 김문수의 네네. 세력은 누구? 한덕수의 세력이었다. 박수영이라는 사람 네네. 그 직전까지 그러니까 김문수 캠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은 그 직전까지 누구를 지지했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추대를 제일 먼저 목소리 높인 사람이 갑자기 김문수 캠프에 들어가서 뭔가 자장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는 네네.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김문수의 사람이 아니라 한덕수 사람이야라는 그런 이미지로 그러니까 자기 사람이 없었던 거잖아요. 네네. 자기 사람이 없었던 건 그야말로 차명진 후보 그러니까 처음에 김문수 후보가 나왔을 때 차명진 전 의원밖에 없었다. 네네.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 측에서 야 이런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지 선언할 거야라고 했다가 나는 아닌데 이런 네. 논란도 있었고요. 계속 그것을 네. 부인하고 해갖고 홍준표, 김문수 이 두 사람 뒤에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홍준표도 사실 네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니 당 대표도 했던 사람이고 국회 지금 대통령 선거를 3번씩이나 나오는 사람인데 자 내가 대통령 선거 나올 테니까 좀 다들 모여봐 했는데 그것도 간신히 여기저기서 4명이 딱 꼴랑 4명이 이제 그 캠프에 합류하는 그런 정도의 세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사실상 첫 시작부터 이런 어떤 당내 지지 기반이라고 할까 이런 건 없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김문수 쪽으로 지금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김문수가 곧
한덕수기 때문에 약간 요런 지금 인식이 깔려 있나 봅니다. 그렇죠. 홍준표 네. 후보를 지지하고 캠프에 네. 있었던 사람들이 야 진짜 사무실 짓기는 빼고 나서 그 네. 다음에 인사도 하고 해단식 하고 나서 움직여야지. 해단식도 안 하고 그냥 그 이 경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우리는 김문수를 지지합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야. 그러니까 이게 다 드러난 거지. 홍준표를 도와주려고 온 건 아니다. 물론 홍준표도 그 중에 한 사람 정도, 김대식이라는 사람 정도는 뭐 홍준표 사람이니까 원래 네네. 대표 시절에 여의도 연구원장도 시켜주고 했으니까 그 사람만 제외하고는 사실 전부 다 우린 김문수를 통해서 또 김문수도 홍준표처럼 뭐 이렇게 김문수가 허브 김문수를 통해서 한덕수한테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으면 해단식도 하기 전에 저렇게 움직이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해단식도 하기 전에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도 뭐 이번에 이따 또 얘기하긴 하겠습니다만 홍준표 후보 캠프 측에서 같은 경우는 해단식도 이기 전에 바로 그냥 김문수 쪽으로 가버렸다라는 거는 네네. 애당초 홍준표 후보도 사실상 한덕수를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했던.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홍준표 후보가 원래 이제 그 경선 발표 직전 날 네네. 분노의 또 페이스북 글을 썼었거든요. 네네. 홀로 지금 내가 뭔가 선거를 치르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네. 망망대해에 홀로 내가 있는 것 같다. 마치 그러니까 캠프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한덕수를 위해서 나는 그냥 불쏘시개였던 거냐. 네. 약간 요런 좀 자조 섞인 그런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네. 실제로 지금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 좀 보시기에 네네. 김문수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한동훈 후보랑 이제 1대1로 상대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지난 토론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억나는 거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네. 이거밖에 없었고요. 네네. 그러면은 좀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친윤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좀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실체와 허상의 싸움이다. 실체와 허상. 예, 실체라는 건 한동훈 후보가 실체 그러니까 한동훈의 어떤 꿈이랄까 혹은 내게는 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꿈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연설이라든지 네네. 혹은 아까 얘기했던 세계 교체라든지 347 공약이라든지 이건 저는 실체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동훈은 exe 파일이다. 제가 늘 주장하지만 그러니까 확장 파일. exe 파일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실행이 돼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말만 있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런 텍스트, txt 파일. 네네. 그러니까 누르면 쭉 텍스트 문자만 나오는 게 김문수 후보라면 네네. 한동훈 후보는 XS 파일, exe 파일이다. 확장 파일이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어요. 누르면 뭔가가 나와, 뭔가가 실행이 되고 그 결과를 지켜보면 돼. 근데 김문수라는 사람을 누르면 그냥 욕하는 거나 혹은 비아냥대는 거나 혹은 한덕수라는 텍스트밖에 나오지 않지 않느냐. 네네. 그러니까 실체와 허상의 싸움인데 이 허상이 전혀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요 위력이 없는 건 아니다. 그 위력은 뭐냐? 바로 지금까지 이 국민의힘을 지탱해 왔던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 작용을 해왔잖아요. 네네. 저는 국민의힘 정당 계열 정당이 이렇게까지 사실은 정당에 뿌리를 두고 스스로 자신들의 어떤 그런 미래를 그려 나가지 못한 적이 없다고 봐요. 왜? 윤석열 대통령 제가 많이 옹호도 하고 네네. 많이 그 정부의 그 잘 되는 걸 바랬지만 네네. 그러나 제가 비판한 대목은 있어요. 정당은 정당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 왜 맨날 그렇죠. 대통령실이 네. 당대표가 어떻고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떻고 하면서 비서실장이나 혹은 정책실장 보내갖고 그만둬 소리를 직접 하게 하고 이렇게 뒤흔드느냐. 저는 이준석이 굉장히 잘못된 어떤 정치인이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끌어내리고 김기현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장면 그러니까 나경원 저출산 부위원장을 그 연판장으로 끌어내리는 그랬었죠. 장면 이런 장면들이 정말 정당 민주주의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도 오세훈이 그만둔 가장 큰 이유가 자기 뒤에 한 30명 40명이 줄 서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 당시에는 황태자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죠. 윤석열 정부가 이게 승계를 하려고 하나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도 안 했어요. 막 옹호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30명이 갑자기 어디 갔어? 하고 이렇게 다시 봤더니 한덕수로 가 한덕수 뒤에 있죠. 한 60명이 가 있더라. 그거 보고 완전히 이게 아니다. 그러고 이제 그만뒀다라는 현타가 온 거죠. 설이 있는데 현타가 오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 김문수 뒤에 바로 그런
현역 의원들을 포함으로 해서 조직 그러니까 네. 현역 의원들이 뭐 또 당원들은 어찌됐든 동료를 하면서 그 세력화해 갖고 한동훈의 실체와 한번 경쟁을 해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문수는 허상이고 한동훈은 실체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당권을 저희가 놓고 전당대회 때를 생각해 보더라도 조직적인 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원희룡 뭐 이런 쪽으로 가 있었지만 네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번에도 1대1에서 한동훈 후보로 결국에 결정이 될 거다라고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맞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가 63%를 얻은 한동훈 대표의 전당대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럼요. 그때도 윤심이 아니었어요. 윤심은 딴 쪽에 있었고 그 윤심과 경쟁하라고 그 윤심이 어마어마한 그 동원력 그렇죠.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이겼다는 건 그렇죠. 어쨌든 그때나 지금이나 허상과 실체의 어떤 싸움이다, 대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허상과 실체 요 말로 딱 정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